혹시 전세 사시는 분들 내 보증금 안전한가 이런 걱정 한 번쯤 해보셨죠? 근데요, 아주 간단한 데이터 연동 하나가 이걸 막아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? 오늘 바로 그 이야기, 어떻게 기술이 우리의 전 재산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되는지 쉽고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인데요. 이게 그냥 만약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.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실제로 벌어지던 일입니다. 내가 오늘 딱 이사했는데 바로 그날 집주인이 은행 가서 대출을 싹 받아버린다? 와,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문제의 시작점입니다. 자, 그럼 이 세입자의 악몽,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? 우리가 잘 몰랐던 그 숨어있던 위험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한국에서 전세 보증금, 이거 그냥 돈이 아니잖아요. 아시겠지만 보통 수억 원씩 하니까 사실상 한 가족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경우가 대부분이죠. 그래서 이걸 잃는다는 건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일입니다. 이 소중한 내 돈을 지켜주는 법적인 무기가 바로 대항력입니다. 아주 쉽게 말해서 집주인이 집을 팔든 집이 경매에 넘어가든 잠깐만요. 저 여기 세입자거든요. 제 보증금부터 돌려주셔야 합니다. 라고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힘, 이게 바로 대항력이에요. 우리 세입자들의 가장 중요한 방패인 셈이죠. 그런데 말이죠. 이 완벽해 보이는 방패에 치명적인 구멍이 하나 있었어요. 바로 이게 즉시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점. 사기꾼들은 바로 이 시간의 틈을 아주 교묘하게 파고든 겁니다. 네, 맞아요. 내가 이사하고 전입신고까지 딱 마쳤다고 해서 이 방패가 바로 생기는 게 아니었던 거죠. 사기꾼들은 바로 이 아주 짧은 하지만 치명적인 시간차를 노린 겁니다.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하고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. 자, 보세요. 제가 세입자라고 치고 오전에 이사해서 신나게 짐 풀고 전입신고까지 마쳤어요.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에 집주인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버리는 거예요. 여기서 중요한 건 은행의 저당권은 등기하는 순간, 그러니까 즉시 효력이 생긴다는 점이에요. 근데 정작 내 보증금을 지켜줄 대항력은 법적으로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생겨요. 이게 말이 되나요? 진짜 불과 몇 시간 차이로 내 전 재산보다 집주인의 빚이 먼저가 돼버리는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. 그 결과는요, 정말 끔찍하죠. 만약에 집이 잘못돼서 경매로 넘어가면 법원에서는 은행 돈부터 갚아줍니다. 그리고 남는 돈이 있어야 재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. 운이 나쁘면 보증금 한 푼도 못 건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. 정말 다행인 건 이 기가 막힌 시간차 공격을 막을 해결책이 나왔다는 겁니다.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는 게 아니라 아예 시스템으로 이 허점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방법이죠. 해결의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. 바로 실시간 정보 공유입니다. 그림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는 이거예요. 집주인이 대출 신청을 딱 하는 그 순간 은행이 정부 전산망에 바로 물어보는 거죠. 저기요, 이 집에 지금 세입자 살고 있나요? 보증금은 얼마요? 하고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겁니다. 자,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볼까요? 먼저 집주인이 은행 가서 나 이 집으로 대출 좀 받을게요 하고 신청을 하죠. 그럼 은행은 바로 정부 시스템에 접속해서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그 정보를 줘야 하는 거예요. 그럼 화면에 딱 뜨겠죠? 이 집엔 보증금 얼마짜리 세입자가 이미 있구나. 그럼 은행 입장에선 당연히 이 세입자 보증금은 보호해줘야 할 돈이니까 그걸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대출을 심사하게 되는 거죠. 이 비교표를 보시면 그 효과가 얼마나 강력한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. 자, 예를 들어 볼게요. 집값이 10억이고 제 전세 보증금이 6억이라고 해보죠. 예전 시스템에선 은행이 제가 여기 사는 걸 모르니까 그냥 집값 10억만 보고 LTV 70%까지 해서 7억 대출 가능합니다. 이렇게 됐던 거예요. 근데 이젠 어때요? 은행이 실시간으로 보증금 6억이 있네? 이걸 확인하니까 10억에서 6억을 뺀 4억 원을 기준으로 대출을 심사하게 됩니다. 대출 한도가 무려 3억이나 줄어드는 거죠. 바로 이 3억 원이 이 시스템이 만들어낸 세입자의 안전 공간인 셈입니다. 엄청나죠?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. 이 안전망이 점점 더 넓어지고 더 튼튼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. 바로 작년 12월 23일 이 안전망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됐습니다. 국토교통부가 이 중요한 정보연계 사업에 더 많은 금융기관들이 동참한다고 발표한 거예요. 이번에 새로 들어온 곳들이 어디냐면요. 바로 카카오뱅크, 토스뱅크 같은 인터넷 전문 은행들, 그리고
IM뱅크와 수협은행까지 총 5곳입니다. 여기서 특히 주목할 점은 인터넷은행의 참여예요. 사실 카뱅이나 토스뱅크, 우리 젊은 층들이 정말 많이 쓰잖아요. 근데 또 이분들이 전세 사기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기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번 확대로 사회 초년생이나 청년들의 보증금 보호가 훨씬 더 강화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요, 기존에 참여하던 11개 기관에 이번에 5곳이 추가되면서 이제 총 16개의 금융기관이 이 촘촘한 보험망에 함께하게 됐습니다. 이 숫자가 늘어날수록 우리에겐 더 좋은 거죠. 자, 그럼 이 모든 변화가 지금 이 내용을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, 우리에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지 마지막으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.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. 예전에는 다음 날 0시가 될 때까지 마음 졸여야 했던 게 권리가 이제는 확정일자를 받는 그 순간부터 은행에서도 바로 볼 수 있는 아주 강력하고 투명한 방패가 됐다는 것. 이게 가장 큰 변화예요. 오늘 내용 딱 3가지로 요약해 볼게요. 첫째, 이제 은행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보증금을 위험하게 만드는 대출을 해줄 일이 원천적으로 막혔다. 둘째, 이 안전망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돼서 더욱 촘촘해질 거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결국 우리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더 투명한 임대차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. 이렇게 기술이 법의 빈틈을 메워서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주는 걸 보니까 참 든든한데요. 앞으로 이 디지털 안전망이 또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? 한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요?